2019년 4월 4일 강원도 고성군 토종면 원암리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속초 시내 방향으로 번져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등을 휩쓸 정도의 대형 산불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강원도의 바람은 너무 거센 나머지 소방차의 막강한 물줄기마저 꺾을 정도였기에 이것을 진압하는 것에는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미시령 터널 부근의 한 계피기 폭발이 시초로 지목되는 이 산불은 화재가 발생한 다음 날인 4월 5일 오전 9시 국가재난사태로 지정되며 전 국민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계피기의 폭발을 처음 목격한 신고자는 이를 즉시 소방서에 신고하고 자신의 차량에 있던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하였으며 인근 소방서에서도 3분 만에 출동하여 화재 진압에 나설 정도로 이 사태에 대한 초기 대응은 굉장히 신속한 편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 해당 지방에는 건조경보와 강풍특보가 동시에 내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화재는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확산되어 버렸죠. 앞서 보여드렸듯이 엄청난 수압을 자랑하는 소방차의 물줄기가 역행할 정도의 강풍이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밤 시간대였기 때문에 소방 헬기마저 띄우기 힘든 환경으로 인해 결국 조기 진화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인공위성 아리랑 3호에 의해 관측된 바에 따르면 이 화재는 강원도 산간 지역의 1757헥타르가량을 불태우고 나서야 겨우 기세를 누그러뜨리며 잠잠해졌는데요. 이때 이 재난을 막기 위해서 서울, 경기도, 인천, 충남, 충북, 경북, 세종, 대전의 가용 소방 차량 및 인원의 절반과 전북, 전남, 경남, 울산, 부산, 창원, 대구의 가용 소방 차량 및 인원의 3분의 1가량이 동원되었습니다. 이때 고속도로를 통하여 강원으로 일제히 향하는 소방차의 행렬로 인해 감동과 전율에 북받쳤을 국민들도 많았을 텐데요. 전국의 소방차 872대, 소방공무원 3,751명이 동원된 이 작전은 단일 화재 역사상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하며 한국 역사에서도 가장 성공적이었던 소방작전으로 남게 되었죠. 문화재 피해 0건, 소방인명 피해 0건, 군장병 피해 0건으로도 모자라 발화 21시간 만에 진화율 100%를 달성했기 때문인데요. 1996년 발생했던 산불이 진화되는데 3일이 소요되고 2005년 발생했던 산불이 32시간 지속됐던 것을 감안하면 장족의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화재가 발생한 후 신속하게 전국의 소방력이 동원되어 투입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 국가소방조직 간의 유동적인 협력이 불가능하여 강원지방 내에서만 인력과 물자 동원이 가능했다면 이 화재는 한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진화작전이 아닌 한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화재 사건으로 남을 뻔했습니다. 2017년 하반기 소방청이 전면적으로 개편되며 출동 지침 역시 상당수 개정되었기에 소방청에서는 국가적 대형 재난에 대해 관할 지역 구분 없이 총력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과거에는 소방청이 독립적으로 지방의 소방차를 소집할 권한이 없어 일부 지방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사건이 지방에서 발생한다면 오직 지자체가 단독으로 이에 대응해야만 했습니다. 이후 사태가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면 국민안전처 장관까지 보고가 올라가 그제서야 전국적인 동원령이 내려질 수 있었지만 그때는 이미 한참 늦은 후라 이러한 행정적 비효율성은 비난받기 일쑤였죠. 때문에 이번 정권이 들어서면서 소방청 독립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됐고 2017년 하반기 전면 개편을 통해 지금의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2020년 4월 1일 전국 각지에서 근무하던 소방공무원 52,516명이 한순간에 해고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방직이었던 공무원들이 기존의 직책에서 벗어나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된 것이었는데요.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되어 소방직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강원도 산불 진압작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며 국민들은 새로 개편된 소방조직에 대한 신뢰가 두터워졌으나 좀 더 나은 환경에 대한 욕심을 멈출 줄 몰랐기 때문이죠. 2019년 4월 5일 한 네티즌에 의해 시작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 라는 국민청원은 참여 인원 38만 769명을 돌파하며 전 국민의 관심을 끌어모았습니다. 고위험과 스트레스 등 열악한 근무 환경에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1인당 생명수당은 한 달에 6만원가량밖에 받지 못하며 지역마다 장비와 인력 등이 달라 소방관의 기본 안전장비인 안전장갑 하나조차 사베르타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소방관에 대한 대우가 열악했기 때문이었는데요. 한국의 국민들은 목숨 바쳐 일하는 소방관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기 바라는 생각에 그들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죠. 결국 이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공식 답변을 내놓았고 동년 11월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97%의 찬성을 받아내며 이것의 개정이 확실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4월 1일부터 전국 소방공무원 98.7%에 해당하는 지방직 소방대원들이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될 수 있었던 거죠. 이 소식을 들은 국내 커뮤니티 유저들은 촉포를 터뜨리며 소방관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막상 소방관들에 대한 복지가 그렇게까지 크게 개선된 점은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히 국민들에게 가장 크게 와닿았던 위험수당의 경우 18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말도 있긴 했었는데요. 이 역시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닐 뿐더러 이것을 시행하는 데에도 추가적인 재정 부담으로 인해 쉽사리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에 있는 소방서에 이전보다 더 많은 장비를 확충하고 인력 충원 역시 대거 확대시키면서 여기저기 사용될 비용이 급증했기 때문이죠. 소방관 개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솔직히 복지 수준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을 접한 소방관들은 대부분 기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난 13일 실시된 소방관 인터뷰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국가직 전환이 되면 출동하는 문제에 대해서 인력 충원과 소방 지원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차량이라든지 구급 장비가 생각하던 것보다 비싸다. 예전에는 소모품만 해도 항상 부족했는데 이제는 신청할 때마다 챙겨주니 좋다. 장비가 갖추어진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고 우리가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명이 직결되는 작전 수행 중에도 그들은 시간을 짬내어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모두가 살기 위해 현장에서 벗어날 때에도 누구보다 빨리 투입되어 가장 끝에서의 현장에서 벗어나는 게 대한민국 소방 공무원들이죠. 가끔 출동했을 때에는 일부 몰상식한 국민들에 의해 폭행을 당하는 등의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신의 복지에 대한 개선의 열망이 있을 텐데도 그들은 이번 국가직 전환이 실질적인 복지 개선이 없어 실망이다 라는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국민들의 안전을 더욱 보장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이 개선되어 다행이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8일에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이번 세계적 위기에 대응하여 자발적 모금 9,200만원을 모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 안전의 최전선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번 위기로 인해 위중한 사태에 빠지는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병원에 이송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에 더해 부족한 임금을 모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감동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죠. 현재 전 세계가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국민과 정부의 각 부처 의료진의 노력으로 세계에서 방역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도 역시 위급 환자에 대해 1차적인 초동 조치를 취하는 소방 공무원들의 노력이 숨어 있음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21대 총선에는 헌정사상 최초로 소방관 출신 국회의원이 탄생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지역구 오영환 당선인인데요. 그는 세상이 우리를 잊어도 우리는 영원한 소방관입니다 라고 외치며 어느 소방관의 기도라는 저서를 편찬하기도 했는데요. 소방관에 대한 처우가 조금이라도 개선되기를 바라며 근무 환경 역시 더욱 개선되어 국민들이 더 안심할 수 있는 사회에서 지내길 바라며 국회의원에 출마했던 것이죠. 4월 17일 그는 대전 현충원에 찾아가 지난해 10월 31일 독도 인근 해상에서 소방 헬기 추락으로 순직했던 동료들의 묘역을 보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독도에서 응급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출동했던 영남 119 특수구조대 소속 고 김종필 기장과 이종우 부기장, 서정용 항공정비검사관, 배혁 구조대원, 박단비 구급대원 등이 안장되어 있는 묘역이었죠. 심지어 김종필 기장과 배혁 구조대원 등 3명의 행방은 끝내 찾지 못해 그들의 숭고한 정신만이 안치되어 있는 묘역입니다. 평생 사람을 구하는 소방관으로 살고 싶었다. 사람을 구하는 것이 살아가는 이유이며 꿈이자 삶의 가치였다. 가슴이 아프지만 선후배 소방관들 그리고 공공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분들이 우리 사회의 영웅으로 대접받길 바란다 라며 그는 쏟아져 나오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소방관의 80%는 근무 중 부상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인명구조 등의 활동을 벌이다 안전사고를 당하면 사고 당사자는 물론 책임자까지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당하는 이상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직장에는 부상 사실을 숨기고 자비로 치료를 받는 것인데요. 이외에도 취객을 제압하다가 해당 취객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자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소방관의 전례도 있기 때문에 소방관들은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 싶어도 여러 제도적 모순으로 인해 제한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제도적 모순에 희생이 되거나 열심히 일하다가 현장 트라우마가 생겨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열심히 일하다가 순직하는 것이 그들의 아픈 현실이죠. 그래도 이번에 소방공무원 출신 국회의원도 선출되었고 모든 지방직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며 근무 환경의 개선에 대한 신호탄이 발사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들에 대한 처우는 더욱 개선되어 국민들의 안전 역시 이전보다 많이 보장됨과 동시에 그들의 안전과 인권도 마땅한 대우를 받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퍼플투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 백신의 접종이 탄력을 받으면서 이미 미국 등 5개 국가에서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이 18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는 역사상 가장 큰 백신 캠페인의 시작이다 보도했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방송과 인터넷 등을 통해 생중계로 자신이 백신을 접종받는 모습을 공개하며 백신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알렸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백신은 큰 희망이라고 부를 가치가 있다. 걱정할 것 없다. 나와 내 아내는 2번째 접종을 기대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현재 속도대로라면 미국과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2021년도 하반기면 백신 접종을 완료할 수 있고 우리의 일상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영국에서 전파력이 무려 70%나 더 강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견했고, 이 바이러스가 유럽은 물론이고 대륙을 건너 호주까지 퍼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 세계가 다시 한번 비상에 걸렸습니다. VU와 2020 12-01로 알려진 영국의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 대비 감염력이 70% 크고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에게 전파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감염 재생산 지수를 최대 0.4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달 초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빠르게 줄어드는 듯 보였지만 최근 또다시 일일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하며 지금까지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의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런던 신규 확진자 중에서 60%는 변종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영국 최고 의료 책임자인 크리스 휘티는 새로운 변종이 더 빨리 퍼지고 있으며 수도와 남동부 지역에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새로 발견된 변종 바이러스가 약 1000여 종에 달한다. 새로운 균주가 더 높은 사망률을 유발하거나 현재 보급되고 있는 백신과 치료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다만 이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설명했습니다. 즉 이번에 새로 발견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 가지 종이 아닌 1000여 종인데다가 현재로서는 유일한 희망인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개발한 백신들이 이 변종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이스라엘 등 10개 국가가 이미 영국과의 하늘길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데이비드 로버트슨 글래스고 대학교 교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백신 탈출 변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로버트슨 교수가 말한 백신 탈출은 바이러스가 변화하면서 백신의 효능을 회피하고 계속 사람들을 감염시키게 되는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미국 워싱턴 대학 연구팀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 네이처 신경과학에 게재됐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19를 일으키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2는 발열과 마른 기침, 권태감, 후각, 미각 상실, 코막힘, 결막염, 인후통, 두통, 근육통, 구토, 설사, 오한, 현기증 등 다양한 증상을 초래하지만 치매 유사 증상과 뇌신경 손상 사례도 보고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워싱턴대 의대 교수 연구팀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코로나가 세포에 침입할 때 사용하는 S1 단백질이 뇌에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코로나 바이러스가 뇌 손상을 일으키거나 사이토카인을 방출해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처음 시작된 지난해 말부터 1년이 지난 지금 백신이 차례로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겨우 한 줄기 희망이 보이는 듯 했지만 다시 한번 암흑 속으로 빠져드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전 세계인들을 공포에 몰아넣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현재 이렇게 암울한 상황 속에서 한국이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기초과학연구원의 김빈내리 연구단장이 발견해낸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해상도 유전자 지도가 최근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것인데요. 김빈내리 교수는 지난 2004년 서울대 생명과학부 조교수가 된 이후 생명과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고 2006년 마크로젠 여성과학자상, 2007년에는 여성과학자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로레알 유네스코 여성과학자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2009년에는 40세의 나이로 호암의학상을 수상해 역대 수상자 중 가장 젊은 수상자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후 2010년 세계 최고의 생명과학 학술지인 셀의 편집위원이 됐고 서울대 생명과학부 석좌 교수로 자리를 잡는 동시에 우리나라 기초연구 최고 레벨인 국가과학자가 됐습니다. 뛰어난 연구 성과 때문에 매년 10월 노벨상 수상 기간만 되면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는 동시에 기존 분석법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던 RNA들을 찾고 바이러스의 RNA에 최소 41곳의 화학적 변형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김빈내리 교수의 놀라운 발견에 셀은 이례적으로 피어 리뷰와 같은 검증 과정 없이 김빈내리 교수의 연구 결과를 셀지에 게재했고 게재 시점이 지난 4월인 점을 고려했을 때 최근 접종을 시작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개발 과정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의 개발 기간을 거쳐 만들어졌던 백신이 1년 내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각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때문만이 아니라 김빈내리 교수가 공개한 유전자 지도 덕분에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RNA의 화학적 반응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었던 덕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를 깜짝 놀래킨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영국에서 나타난 변종 바이러스가 전 세계인들을 다시 한번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가운데 한국 셀트리온이 개발한 항체 치료제가 해결사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발견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엄밀히 말하면 변종 바이러스가 아닌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G그룹의 변이 바이러스로 한국에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당시에 바이러스와 같은 그룹입니다. G그룹은 기존 바이러스 그룹보다 감염력이 최대 10배 더 강력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미 치료제를 개발할 때 G그룹을 염두에 두고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는 질병관리본부 중화능 평가 시험에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기존보다 10배 높은 중화능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셀트리온은 변이 바이러스가 종전 바이러스보다 구조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바이러스 표면의 스파이크 단백질 밀도가 높고 접촉력이 뛰어나 전염성이 강하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1년 만에 백신을 내놓은 미국이나 영국, 중국, 러시아와는 달리 한국 기업들은 백신 개발에 매우 신중한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개발 속도는 늦을 수 있지만 모든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커버하겠다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의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위탁 생산할 뿐만 아니라 표면 항원 단백질이 면역세포를 자극해 면역 반응을 유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입하는 경우 항체가 이를 제거하는 원리에 매우 안전한 백신을 개발 중에 있고, 제넥시는 기존 백신 후보 물질이었던 GX19을 GX19N으로 변경하고 새로운 백신 후보 물질을 처음부터 다시 임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넥신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후발주자로서 GX19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최근 새로 출현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체 발생 및 회복 후 재감염에 대비할 수 있는 GX19N의 개발 전략을 발표한 것이다 전했습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화이자의 부작용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체까지 영국에서 발견되면서 1년 동안 집에서 기다렸던 전 세계인들이 또다시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공포에 휩싸인 상황인데요. 한국 바이오 기업들의 개발이 성공할 경우 이러한 불안감은 완전히 잠식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R&D 예산은 27조 4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투입되어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전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